너무 억울하니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달라고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거짓 반응이 나온 거예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의뢰인이 나도 속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들에 이어서 억울하게 악마의 증명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일부 유죄인 경우에 확실하게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무죄 부분이 무죄인 이유를 설명하는 방향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취업 과정에서 그 전에 너무 잦은 이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될까봐 이력서에 내용을 좀 바꿔서 적은 거예요. 아니, 이력서만 내고 사실 떨어질 줄 알았는데 덜컥 합격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인사팀에서 연락을 받은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가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그 PDF에서 고치는 게 너무 쉽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변조를 하고 이력서의 내용과 맞춰가지고 제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나중에 알게 된 회사에서 공문서 변조죄에 대한 고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그리고 업무상 배임죄, 이렇게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이 사안에서 고소인 회사는 취업 후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관련 있는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었다, 손해가 4억 8천만 원 정도 된다, 이러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같이 걸어온 사안이거든요. 다만 이제 민사소송은 아직 진행 중으로 1심 판결도 나오지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우선 형사 판결이 확정된 부분인데 채용 업무 방해 부분, 그 다음에 업무상 배임죄 부분, 이렇게 다 모아서 고소를 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 인정이 되지 않고 채용 업무를 방해한 부분만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 가입자 가입증명서는 사문서라는 제 주장에 따라서 검찰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형사사건 종결을 지었습니다. 공문서 변조죄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데 이 사문서 변조죄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거든요. 사문서냐 공문서냐 이 부분은 의뢰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는데요. 사문서의 변조 과정과 변조 횟수를 고소고발장에 기재한 것보다 오히려 더 정확한 내용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자백을 했어요. 그래서 하지도 않은 4억 8천만 부분에 대한 업무방해나 업무상 배임 부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잘 이끌어낼 수 있었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최대한 많은 내용을 고소장에 담으려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이 고소를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1차적으로 유무죄를 판단을 해드리지 않으면 의뢰인의 입장에선 이걸 전부 부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부 부인을 하다가 만약 진술과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유죄의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억울한 무죄 부분까지도 너 이것도 사실 했는데 그냥 부인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춰질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잘못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처벌은 감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의 방어로 나아가야 될 거예요. 비슷한 사례로 두 번째 예를 들어드릴 건데요. 이분 굉장히 젊은데 이 분야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교수로 되게 빨리 임용이 되셨어요. 그리고 어떤 대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적극적으로 대쉬를 해가지고 교수님과 사귀게 돼버린 거예요. 연인 관계로 형성이 되어 버렸는데 아직 이 학생이 이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학생이 점점 무리한 요구를 해요. 자기 과제를 해달라, 자기한테 점수를 잘 줘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 교수님을 약간 불법행위로 끌어들이는 거죠. 결국 교수님이 그건 안 돼 하다가 계속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두 분이 헤어지게 되는데 헤어지는 과정에서 다툼이 되게 많았어요. 몸싸움도 있었고 상호간에 협박도 막 서로 간에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이거 더 쌍방인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그냥 뭐 서로 조금의 벌금형 내고 끝나거나 서로 합의해가지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면 그런 사안인데 여학생이 교수님을 강간죄로 고소를 해버리게 된 거예요. 다투는 과정에서 화해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성관계가 강간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거하고 있던 집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보니까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아무 증거가 없고 이게 딱 제가 말씀드리는 악마의 증명이 요구되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우선 폭행과 협박이 있었음을 교수님한테 솔직하게 인정하셔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어요. 물론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경위가 어떠했다는 점은 함께 잘 설명을 하면 된다. 그걸로 인해서는 처벌이 크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 강간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자극할 수가 있으니 먼저 쌍방폭행으로 고소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성관계가 있기 전에 몸싸움을 한 다음이었기 때문에 나는 너무 무서워서 저항할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성관계 중에 이 남자가 나의 목을 졸랐다. 그러므로 강간이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병원도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화해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성관계가 있었고요. 다음날 같이 어디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여성이 평상시에 자기는 이런 판타지가 있다 이러면서 내가 얘기하면 언제 뭐 목을 살짝 졸라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명백히 강간죄에 대해서는 무혐의여야 되는 사안인데 어쨌든 이게 동거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카톡이나 전화 녹음이나 이런 증거들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있는데 누가 카톡을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성이 주장하는 강간 사건 이후로도 다툼이 여러 번 있기는 했지만 연인관계 이어졌고, 그 다음에 당일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 억울하니까 제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달라고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자, 폭행과 협박이 다툼 중에 있었던 부분은 철저하게 인정을 했고, 의뢰인도 아무리 자기가 먼저 맞았어도 같이 때렸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강간죄로 처벌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니까 이건 막아야 되겠지만 인사적으로 어쨌든 학생과 사귀었다는 점, 폭행과 협박은 상호간이기는 하지만 있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거죠. 이때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가 주장하는 그 날짜의 성관계와 관련되는 녹음본이라도 있으면 오히려 무고죄로 반격까지 가능했을 텐데 참 누가 매일의 일상을 녹음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게 거짓 반응이 나온 거예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제가 과거 영상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굉장히 신뢰하고 있고 심증 형성에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설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제가 굉장히 거짓말 탐지기 조사의 결과를 신뢰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게 거짓이라고 나오니까 의뢰인이 나도 속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진지하게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울면서 되게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관이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이랬더니 폭행 협박이 있고 난 다음에 성관계가 있었느냐 이렇게 묻고, 성관계 중에 목을 조르는 등 강압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질문이 잘못돼가지고 답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알게 됐는데, 자 보세요. 당신은 폭행 협박한 이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내용만 놓고 보면 뭐죠? 이건 있었던 일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라고 답변을 해야 돼요. 근데 의뢰인이 여기서 네 라고 답변하면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아니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폭행 협박 이후에 화해를 하고 성관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화해를 같이 물었어야 되는데 화해가 안 들어와 있으니까 의뢰인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오라고. 중간에 내용을 빼고 물으면 네라고 말해도 이건 자백이 되는 거고 아니오라고 말하면 거짓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다행히 제가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기 이전에 이미 피의자 진술을 하면서 이런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수사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의견서를 냈죠. 수사관님도 바로 인정하시고 이번에는 그 단서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진실 반응이 나온 거죠. 그래서 무죄가 밝혀졌습니다. 일부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진실을 다 밝히라고 저는 조언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거탐 조사에서 만약에 폭행과 협박은 있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주장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냥 강간한 사람 돼버린 거예요. 지금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안 했다는 증명을 요구받고 계신 분들은 꼭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저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하단에 있는 상담 신청 방법으로 예약을 남겨주세요. 제가 등대처럼 여러분의 억울함을 꼭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